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뉴스온 시작합니다. 21대 국회 원 구성이 끝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강북구가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음압 구급차를 도입했습니다. 강릉시청에 전국 최초의 대규모 책 문화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2020 경북포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이 모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죠. 두 사람의 갈등은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시작됐는데요. 윤 총장이 이 의혹에 대해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할 것을 지시하자 추 장관은 이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독립수사의 뜻을 내비쳤는데요. 이 양상을 바라보는 언론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먼저 보수 성향의 언론사들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비난하면서 한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A일보는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의 부하로 여기는 오만한 발언이었다면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공격하는 건 현 정권의 권력형 범죄 의혹 수사를 중단하려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밀보는 추 장관의 불필요하고 자극적인 언행으로 인해 검찰개혁 의제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여야의 대치가 팽팽한 상황에서 야당이 전의를 불태우는 등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언론사들은 검언 유착 수사를 놓고 벌어진 검찰 내부의 내홍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C일보는 한 사건을 두고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함께 열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두 회의차의 판단이 갈리면 수사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면서 검찰 내부는 윤 총장이 자초했다고 밝혔습니다. D일보는 윤 총장이 유난히 이 사건의 수사에 방어막을 쳐왔다면서 제19 감싸기를 멈추고 검언유착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의 이일보는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의혹인 만큼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윤 총장의 측근 지키기를 위한 사건 뭉개기도, 윤석열 찍어내기를 위한 무리한 수사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개혁의 당사자인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어떤 마음일까요? 문 대통령은 앞서 인권수사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을 위해서 힘겨루기를 멈추고 정치가 아닌 법치를 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한 원생이 처음 식중독 증상을 보인 뒤 현재 유증상자의 수가 100명을 넘었는데도 보건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거꾸로 그 사이 유치원 측과 정부 당국의 관리 부실과 늑장 대응에 따른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며 학부모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언론사들의 의견 살펴봅니다. A일보는 보건당국과 유치원의 늑장 대응과 안전 불감증이 사태를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의 먹거리 안전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국은 철저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 전수 점검을 긴급 지시할 정도로 사안이 중한데 아직도 원인 불명인 건 유감이라는 입장인데요. 더욱이 유치원의 보존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적인 증거 폐기 등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일보는 식중독이 발병됐더라도 초기에 신속히 알리고 필요한 조처를 했다면 급속한 확산은 막을 수 있었을 거라며 교육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분노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학부모가 아이들을 교육시설에 보냈는데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단 식중독까지 걱정하게 된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교육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더 철저하게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트라이애슬론 유망주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입니다. 지난달 26일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의 고 최숙현 선수가 팀 내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많은 국민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최 선수는 경주시청팀에서 감독과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등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결국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데요. 체육계의 폭력과 은폐 사건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에 더욱 많은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선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국민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청원자는 참되고 바르게 지도해야 할 감독과 또 함께 성장하고 이끌어줘야 할 선배, 선수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팀 닥터가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그들의 잔인한 폭행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슬리퍼로 얼굴을 치고 갈비뼈에 실금이 갈 정도로 구타했고 19문까지 자행했다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되니 모르쇠로 일관한 그들의 태도 또한 크게 비판했는데요.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관계자들을 일벌백계 하고 고 최숙현 선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폭언과 폭행을 근절하고 고통받는 선수들을 지켜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6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11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교육에 사랑의 매가 없듯 경기력 향상을 핑계로 어떤 폭력도 용납돼선 안 됩니다. 더욱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선수가 지도자로부터 체벌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관행을 이제는 정말 근절해야 할 때입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21대 국회 원구성이 끝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를 전부 더불어민주당이 맡게 됐는데 이렇게 모든 상임위가 한 정당의 몫이 된 건 32년 만입니다.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나머지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한 달간 진통을 앓았던 여야 합의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원구성의 시간을 뺏겨 국민께 송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에 두려운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국민과 국익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이 의장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통합당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한 건데 이렇게 중요한 기회조차도 외면하는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국민들 앞에 이 다음에 집권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좀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행보에 손쓸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수라고 해서 마음대로 자기네들 뜻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억지를 쓰는 이상 우리가 이 소수가 거기에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초 국회는 29일 오후 7시에 개의할 예정이었지만 통합당이 상임위원장 명단 제출을 거부하자 기존 시각인 2시에 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 중 대부분을 특정 정당이 차지한 건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18개 상임위원장 중 정보위원장은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정보위의 경우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부의장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위원을 선임해야 하는데 야당 몫으로 부의장에 내정됐던 정진석 의원이 항의 표시로 부의장직을 고사한 상태여서 완전한 국회는 또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입니다. 민주당은 3차 추경과 함께 공수처 출범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 맞춰서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29일 정세균 총리는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코로나19 사태로 민생이 무너지고 있다며 추경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국회와 정부가 서로 소통하는 데 많은 정성과 노력이 모아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35조 3천억 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의 여당이라면 추경안이 국회에서 5일도 넘지 않고 졸속 처리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3차 추경과 함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7명이며 이 중 6명이 찬성을 해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2명의 추천위원을 가지는데 통합당이 공수처법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추천 협조는 힘들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가 통합당이 방해한다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통과시키겠다며 자신의 당대표 임기 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초대 공수처장 인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특수 제작된 음압 구급차를 도입했습니다.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면서 의료진의 2차 감염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북구가 감염병 확진자와 의심자를 안전하게 이송하고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압특수 구급차를 운영합니다. 구급차에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주는 공조기와 함께 배출기가 장착돼 있어 감염원이 외부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능의 필터가 부착된 공조기와 배출기가 차량 내에 오염된 공기를 내보내고 음압 방식으로 구성된 구급차의 내부 기압은 낮춰 바이러스의 외부 확산이 차단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의 여파가 지속되는 추세에서 음압 구급차는 환자를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상태로 의료기관에 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특수 제작된 구급차는 의료진과 구급대원의 2차 감염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구급차에는 응급처치를 위한 구조장비 세트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감시장치, 음압덮개로 이뤄진 환자 운반기 등이 탑재돼 있어 위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강북구는 음압구급차의 배치로 감염병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며 중장기 의료 인프라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해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으로 전기요금을 줄이고 또 환경 오염도 예방할 수 있죠. 공동주택 경비실에 미니 태양광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마포구에서는 관내 공동주택 14곳이 이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마포구가 지난 5월 서울시가 공모한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 태양광 무상보급 사업에 응모한 결과 지역 내 공동주택 14곳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말까지 마포구 내 공동주택 경비실 총 70개소의 옥상에 700W급 미니 태양광 발전 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설치 예정인 70개의 미니 태양광 발전 장치는 매년 총 57,000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약 850만 원 전기요금 절감 효과와 25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편 구는 사업 대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추가 절약을 위한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권장하고 추가 에너지 절감에 따른 마일리지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처 발견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의왕시는 홍보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을왕역에서 배우 이문식 씨와 함께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캠페인에 함께한 이문식 씨는 2015년부터 무한돌봄센터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날 캠페인 현장에서 무한돌봄센터 관계자들은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고 을왕시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도 동참해 시민 원스톱 상담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을왕시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코로나19 안전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시민들은
코로나19 위반 사항을 신고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게 됩니다. 대전시가 7월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한 코로나19 안전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안전신문고는 시민들이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을 사진으로 찍어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로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신고 대상은 방역수칙 위반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이 많은 시설, 12개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미준수 시설,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제한 사항입니다. 신고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일반 신고란에, 7월 15일부터는 별도로 신설된 코로나19 신고란에 신고하면 됩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민에게 내부 심사를 통해 하반기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국가표준품질 전문기관인 한국표준협회와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주시가 국가표준품질 전문기관인 한국표준협회와 함께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시와 한국표준협회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AI 데이터 표준화 지원 및 상호 운용성 평가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광주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AI 집적단지에 AI 데이터 상호 운용성 평가센터를 구축하면 지역 AI 전문 기업들이 개발한 AI 알고리즘과 서비스, 제품의 표준화가 체계적으로 지원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인공지능 중심 도시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강국, 데이터 강국이 되도록 한국표준협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청에 전국 최초의 대규모 책 문화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종이책을 읽는 공간뿐만 아니라 출판을 체험하고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돼 있어 인문도시의 가치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1일 강릉시청 2층에 책문화센터가 개관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는 독서문화 향유권을, 지역 기반 출판사에는 창업과 창작 공간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강릉시가 지난해 4월 책문화센터 구축 운영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아 총 12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조성했습니다. 책문화센터에는 북라운지와 창업 보육실, 전자출판 및 오디오 북체험실, 출판 체험실, 웹툰 교육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전통시장들은 오래된 시설을 개선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평창 전통시장 역시 바닥과 천장 구조물 등을 바꿔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평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2019년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총 사업 기간 2년, 총 사업비 13억 원이 투입돼 시장 내 바닥과 비가림 시설 정비 공사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사로 시장 바닥을 자연석 판석으로 새롭게 포장했고 4개 구간의 오래된 천장 구조물을 철거해 빛이 들어오는 천막 구조물로 변경했습니다. 한편 평창구는 관내 4개 전통시장의 현황 실태 조사와 상권 분석을 위해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별로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마련해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이면 장마에 의한 수해로 큰 피해를 보는 곳이 많은데요. 횡성군이 장마철 수해 예방을 위해 관내 수리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횡성군은 관내 저수지 45개소 시설을 현장 점검하며 저수지 누수 상태 및 구조물 작동 여부, 저수율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위험성이 있는 시설 및 안전관리에 미흡한 사항은 긴급 보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논으로 유입되는 용수로 추입보 배수문 작동 여부 등 정기 점검을 통해 농경지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영농 활동에 편익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화장품으로 특화된 오창과 오송에 K뷰티 클러스터를 지정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화장품 강소기업이 집중돼 있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입지 강점은 충분하게 보입니다. 올 4월 기준 충북 오창과 오송 산업단지에 입주한 화장품 기업은 총 116곳, 제조기업 30곳, 판매 73곳,
원료 11곳 등 화장품 관련 연구와 제조, 판매가 가능한 기업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화장품으로 특화된 오창과 오송을 K뷰티 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타당성 용역을 현재 진행 중으로 최종 결과는 오는 10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K뷰티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입지 강점은 충분합니다. 클러스터는 화장품 생산과 신기술 개발, 전문 교육, 홍보 컨설팅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게 됩니다. 현재 오송과 오창에는 116곳의 화장품 기업은 물론 충북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식약처와 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이 위치해 화장품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또한 앞으로 생산 기업과 연구기관이 입주할 화장품 산업단지가 오는 2024년 준공되고 2023년에는 청주 전시관이 준공됩니다. 충청북도는 K뷰티 클러스터가 지정되면 오송과 오창을 K뷰티 세계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령시가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버스와 여객선의 무료 이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보령시는 지난 1일 오전 보령 공영 종합터미널에서 충남형 교통카드 개시 기념 행사를 갖고 오후에는 대천 여객선 터미널에서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선 첫 무료 승선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에서는 버스 등 대중교통 무료 이용 대상이 기존 75세 이상 노인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까지로 확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통해 섬과 육지 간 차별 없는 균등 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대상은 75세 이상 도서 주민으로 보령시 13개 도서를 비롯해 충남 5개 시군 21개 도서의 주민 약 580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 대운산 일대의 생태숲은 이달 안에 조성될 예정인데요. 힐링을 위한 공간인 숲에서와 더불어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성될 생태숲은 국도비 포함 총 35억 원을 투입해 대운산 자연휴양림 인근 25헥타르 규모로 생태숲 체험관, 자생초화원, 편익휴게시설 등을 갖춘 인간과 동식물이 함께하는 산림 문화의 장이 될 예정입니다. 인근 탑골저수지와 자연휴양림, 숲에서와 연계해 자연환경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현장 교육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생태숲 체험관에는 대운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숲 가꾸기 벌채목 식물 목대와 식물 곤충 표본을 전시해 볼거리 제공과 더불어 지난해 관내 고등학생의 정책 제안을 반영한 VR 기기 설치를 통해 즐길 거리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 세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2020 경북 포럼을 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난 26일 포항시청 대자몰에서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2020 경북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과 지역 현안의 해결책을 지역민과 함께 고민하고 정책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럼은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의 주재 강연과 함께 김택환 경기대 특임교수를 좌장으로 장순흥 한동대 총장,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해 사회, 경제, 교육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와 위기 대응 등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포항시도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선제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2005년 개관해 올해로 15년이 된 율촌 시립도서관이 구조를 변경하고 오래된 시설을 개선해 재개장했습니다. 율촌도서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 동안 12.7억 원을 포함해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진 성능과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를 마쳤습니다. 도서관의 주요 시설로 1층에는 독서 동아리방과 어린이 자료실, 체험관이 있고 2층에는 다목적실과 학습실, 일반 자료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여수시에는 지난해 12월 개관한 전남 동부권 최대 규모의 이순신 도서관을 포함해 7개의 시립도서관이 있으며 최근 인구가 급증한 소라 중림지구에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수구는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합니다. 강석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장수군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합니다.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 내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 정차된 차량을 신고 및 단속하는 제도입니다. 장수군은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8월 3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와 별표 7에 따라 과태료 8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장수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신고제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운영되니 운전자들은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농약을 이용해 목숨을 끊는 사람이 줄어들도록 농약 안전 보관함을 가구들에 전달하고 관내 주민들의 정신건강 유지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인화 기자입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올해 첫 농약안전 보관함 보급지인 전라북도 정읍시 490가구에 농약 보관함을 전달하며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식 및 생명사랑 서약식을 진행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라북도 지역의 평균 자살률은 25.8명에 달하며 그중 정읍시의 2018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7.5명꼴로 월등하게 높은 현황입니다. 또한 2016년 35명, 2017년 36.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정읍시는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감소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역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해 우울감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을 밀착 관리하고 정신건강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남원시는 지리산 명소인 구룡계곡의 맑은 물을 유지하기 위해 농사철 흙탕물 저감 사업을 시행합니다. 계속해서 황인화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지리산 구룡계곡 정화 사업을 시작합니다. 남원시는 봄 농경지 로타리 시기에 발생하는 진한 흙탕물이 지리산의 구룡계곡을 오염시킨다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민원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 추진에 따라 시는 앞으로 총 사업비 50억 원을 도입해 2021년까지 고랭경작지 흙탕물 저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역에 맞는 교목 및 관목도 식재하고 벤치 등 다양한 경관도 조성해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의 휴식 공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달 29일 새벽 수원시 매교동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난 건 29일 새벽 5시경입니다. 신고자는 소방벨이 울렸고 타는 냄새가 나 다용도실로 가보니 불이 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가 옥상으로 대피했던 2명을 무사히 구조했고 20여 분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이 화재로 연기를 흡입한 5명 가운데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2일 아침에는 남양주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4시간여의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1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2일 오전 8시 20분경 남양주시 화도읍 ENS코리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는 사무실에 있다가 건물 앞 천막 가건물 쪽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고 건물에서 나왔다고 밝히면서 당시 가건물 앞에 쌓여있던 팔레트에 불이 붙어 있었고 이 불이 가건물로 옮겨 붙어 인근 건물로 번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침에 시작된 불은 밤 11시경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이 불로 공장 건물 1개동과 가건물이 전소됐고 화재 진압 중 소방대원 1명이 무릎에 열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거주자가 모두 외출한 상태였는데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자체 진화됐습니다. 지난 2일 오전 10시쯤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자체적으로 불이 꺼졌고 관리실에서 스프링클러 작동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나무로 된 현관문 앞에 놓인 재활용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문틀이 부분적으로 불에 탔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작은 더위라 불리는 소서가 막 지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텐데요. 많이 불편하지만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